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스탁 라이브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4년 만에 코스피 3,300선 돌파. 역사의 순간 지금 우리가 함께 목격하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가 3,260포인트로 연고점을 경신한 데 이어서 오늘은 드디어 3,300선을 돌파했습니다. 역사상 최고치인 3,316포인트와는 불과 한 5포인트, 한 6포인트 차이입니다. 장중 기준 역사상 최고치는 2021년 7월 6일의 종가인 3,306포인트. 이것도 장중에 이미 넘어선 상황입니다. 자, 이제 시장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영역에 발을 내디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고점 경신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선물옵션 만기일, 오라클 실적, 대주주 양도세.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선물옵션 만기일 효과입니다. 보통 9월물과 12월물 선물 가격에는 일정한 차이, 즉 스프레드가 존재합니다. 이론적으로는 1.8포인트 정도가 정상인데요. 그 차이가 현재는 1.2포인트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12월물이 아직 충분히 비싸지 않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상태라는 겁니다. 만약 이 가격 차이가 다시 정상 구간으로 벌어지게 되면 투자자들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차익 거래를 하게 됩니다. 현물은 사고 선물은 팔거나 반대로 기존 포지션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시장에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는 구조인데요. 특히 외국인들이 기존에 잡았던 매도 포지션을 청산하고 매수로 전환하는 모습도 나온다면 이건 지수 상승을 더 강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만 내일이 이제 만기일이죠. 이 수급은 단기적인 수급으로 보셔야겠습니다. 둘째, AI 모멘텀입니다. 간밤 미국장에서 오라클이 실적 발표 후에 시간 외에서 무려 30%가량 급등했습니다. 핵심은 앞으로 고객들에게 제공해야 할 서비스 계약 규모, 즉 잔여 수행 의무라는 이 지표인데요. 이게 전년보다 359%나 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라클이 앞으로 처리해야 할 주문량이 작년보다 3배 이상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클라우드와 AI 인프라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신호죠. 이 여파로 미국에서는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AI 관련주 반도체들이 같이 상승을 했고요. 우리 시장에서도 코스피 기여도 순으로 보시면 반도체 투톱의 힘이 가장 큽니다. 1위인 SK하이닉스 지수 기여도가 10포인트가 넘었고요. 2위인 삼성전자 기여도가 한 7포인트가량, 그리고 3위가 KB금융입니다. 시가총액 비중이 1%대에 불과한데 오늘 지수 기여도가 이렇게 상위권에 올랐다는 건 그만큼 금융주가 강하다는 뜻인데요. 그 배경에는 바로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죠. 실제로 양도세 제도 자체가 시장의 실적이나 펀더멘털을 바꾸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최근에는 정책 기대감이 주가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원안의 10억이 아니라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기대감이 금융주와 증권주 전반의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발표하게 될 것으로 예정된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주 강세는 그 기대감을 선반영하는 흐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연고점 경신 이후 지속적인 상승과 레벨업은 정책 모멘텀만으로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결국 열쇠는 매크로 환경의 호전과 실적 추정치 상향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아직 미국 경기의 향방, 연준의 금리 인하 강도와 경로, 기업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해소 시점은 3분기 실적 시즌 이후로 보는 것이 현실적일 겁니다. 물론 긍정적인 점 또한 있습니다. 세제 혜택을 넘어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강화, 집중 투표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상법 개정안 같은 제도적 변화들은 지수 하단을 지켜주는 리레이팅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시장이 조정 압력에 노출되더라도 과거처럼 깊은 조정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증권가의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주에 발표될 CPI와 PPI와 다음 주에 FOMC 같은 매크로 이벤트에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성급한 매도 대응은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국내 정책 기대감으로 시장이 오르고 있으니 관련한 투자 아이디어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당 성향 확대 이슈입니다. 과거 몇 차례 정리해드린 바 있어서 이제 익숙하실 텐데요. 고배당 기업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은 배당 성향 40% 이상인데 올해 40%에 못 미치더라도 유보율이 높고 대주주가 개인인 기업이라면 배당 확대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런 기업들은 향후 배당 성향이 개선되면서 밸류에이션도 높아질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메리츠 금융지주, 현대글로비스, 한화 등이 개량적 분석으로 정리됩니다. 두 번째는 자사주 매입과 소각입니다. 올해 들어서 일반 법인의 순매수가 가장 강했다는 건 그만큼 자사주 매입이 활발하게 진행됐다는 뜻입니다. ROE와 PER이 낮은 자본 효율성 개선 여지가 있고 유보율이 높은 기업들이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KB금융, 현대모비스, 삼성생명, 포스코홀딩스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내용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은 정말 전략적인 부분, 고민할 부분이 많습니다. 자리 옮겨서 체크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